CS팀과 마케팅팀은 조금 긴밀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CRM 관련한 일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CRM은 고객과 브랜드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인데 CRM 문자나 이메일을 설계하여 발송하는 것, 그리고 멤버십이 있는 것 같아요. CRM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브랜드랑 고객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찐팬 고객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CRM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마이리얼 트립의 양승환 님이 만드신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서비스를 적당히 좋아하는 1000명의 사용자보다는 서비스를 열렬히 사랑하는 100명의 충성 사용자를 확보했을 때 그 서비스가 성공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이 문구 보고 저 되게 많이 인상 깊었거든요. 결국에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멤버십을 설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CX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케팅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CS팀의 인사이트가 멤버십에 잘 녹아드는 것도 베스트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멤버십에 어떤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는지 같이 사례를 보면서 생각해보고 멤버십 설계하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멤버십 설계하는데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브랜드의 유형을 알아볼까요? 멤버십이 중요한 브랜드를 두 가지 축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소모품 카테고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찐팬을 만들어야 되는 브랜드로 나눠봤는데요. 소모품 카테고리로는 영양제라든지 뷰티 제품, 생리대, 식품 같은 유형의 제품이 될 수가 있겠고 이 소모품 카테고리는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재구매를 계속해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십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소모품은 아니지만 찐팬을 만들고 싶은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네. 브랜드는 어떤 적립 형태라기보다는 특별한 굿즈를 만들어 생산해내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영화관이나 도서 플랫폼이거든요. 영화가 개봉했을 때 영화 관련된 굿즈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제품을 생산해내기도 하는데 도서 같은 경우에도 그 책과 관련된 굿즈들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명품 브랜드 경우에는 연말에 선물을 주면서 찐팬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멤버십이 유독 더 중요하게 관리되는 그런 브랜드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티어라고 불리우는 멤버십 단계 등급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요새 멤버십 등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멤버십 단계를 정말 세분화하는 게 유행이었었는데요. 1단계부터 정말 많게는 9단계, 13단계까지 나누는 업체도 저희가 본 적이 있어요. 숫자를 1, 2, 3, 4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새싹 등급, 그다음 뭐 이제 화분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의 명칭도 애매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 등급이 어떤 수준인가도 잘 모르게 되는 브랜드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해외 사례를 보는데 뷰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단계로 나누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혜택도 딱 직관적으로 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멤버십 체계가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로드샵 브랜드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정말 많은 등급을 유지했던 이제 로드샵 뷰티샵에서도 3단계로 줄이는 추세가 되었더라고요. 훨씬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마켓컬리나 29cm 구매가 자주 일어나고 4단계에서 7단계를 나누기도 해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구매하는 고객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구매하는 고객한테 멤버십을 더 혜택을 주는 게 낫고 일주일에 한 번 구매하는 고객보다 일주일에 두세 번 구매하는 고객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매일매일 구매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은 어떻게 보면 VIP가 되는 고객분들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매가 자주 발생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4단계에서 7단계로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대세는 3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주 브랜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타벅스 2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린 등급, 골드 등급인데 앱에 딱 들어갔을 때도 그 멤버십부터 보여요. 3잔 더 먹으면 골드 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든 제가 3잔을 더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드를 주는 게 좀 스페셜하게 느껴져가지고 골드 등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멤버십 등급 잘 넣어놓다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세포라인데요. 세포라 같은 경우에는 뷰티 인사이더라는 그 멤버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도 등급별로 혜택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잘 만든 멤버십 체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3단계로 나누는 게 요즘에 해외든 국내든 대세라는 거는 모두 이해하셨을 것 같고 어떤 구조로 등급을 나누는 게 좋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3단계로 나누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우리가 멤버십을 왜 설계하는지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멤버십을 설계하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VVIP, 티어로 따지면 1등급인 분들을 정말 진성으로 관리하려고가 첫 번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목표는 3단계 고객분들을 2단계로 빨리 올리려는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 멤버십의 그 목적 자체를 굉장히 분명히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등급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어떤 브랜드는 고객이 얼마나 자주 구매하시는지 구매 빈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리뷰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제 금액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모두 다 합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객의 티어를 나누는 거는 오히려 심플하게 가는 게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고객이 이해하기도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잖아요. 사실 스타벅스는 정말 고객이 진입하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횟수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야지 브랜드도 관리가 쉽고 고객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대신에 이제 혜택 설계를 조금 더 재밌게 구성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커피같이 객단가가 정해져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면 좀 레인지가 넓다 하면은 저는 결제 금액 기준으로 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두 가지로 봤을 때 VVIP 같은 경우에는 결제 금액 기준 한 1%에서 5% 사이의 고객분들 제일 상위 등급으로 만들고, 그 다음 중간 등급은 한 30%, 그 마지막 급 등급 한 65% 정도로 설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구조로 봤을 때 적합한 것 같고, 특히나 VVIP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실 때 결제 금액을 미래 관점으로 보면서 설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1% 기준이 100만 원이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항상 브랜드가 매출이 높아질 거를 기대를 하면서 운영을 하잖아요. 오히려 100만 원이라는 그 목표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는 맞을지 몰라도 미래에는 저희가 제품 수가 늘어나고 하면 할수록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VVIP 분들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은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쇼피파이라는 그 시스템을 거의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 안에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팔로우 하는 것까지도 집계로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등급 조정을 할 때 이것까지도 그 계산식 안에 넣거든요. SNS 팔로우하는 것까지도 집계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미션처럼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프라가 그렇게 제반이 안 받쳐지는 브랜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 기준으로 티어를 설계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단계는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혜택은 어떻게 좋을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혜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유형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자주 발생하는 브랜드거나 아니면 이미 브랜드 유럴티가 높고 구매층이 확실한 그런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쿠폰이나 퍼센트 할인, 금액적인 할인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화수 같은 이제 연령층이 높은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등급을 챙기고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가 살 때 할인받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멤버십이 되었을 때 할인율이 더 높아진다. 3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분들한테는 이 정도의 할인 혜택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10대 타겟인 이제 뷰티 상품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액티브하우스라던가 투포스쿨 같은 10대다 보니까 경제력 있는 구매층이 아니잖아요. 이제 10% 할인해 준다가 오히려 이분들한테 더 먹히는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신생 브랜드거나 혹은 럭셔리 제품, 명품 브랜드의 혜택이 있는데요.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재밌고 유니크한 혜택이 가는 게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좋은 혜택이 될 수도 있고요. 브룩린넨이라는 친구를 파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오면 VIP 분들에게 이 제품을 보내서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특히 우리 제품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VIP 분들에게 QA를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고객분들도 어차피 이 브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가 솔직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혜택도 고객분들한테는 특별한 경험이 되는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말 시즌 되면 구매 이력에 따라서
유튜브만 봐도 연말에 이런 선물을 명품에서 왔다. 네. 이제 언박싱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브랜드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 때 고객분들한테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네. 마켓컬리예요. 네. 마켓컬리가 그 고객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등급별로 퍼센트 적립률도 다르고 쿠폰 패키징 나가는 것도 네. 다르더라고요. 이게 제일 최고 등급이 더 퍼플이라는 음. 등급인데 더 퍼플이 되면 그 달에 선정을 해서 그 달마다 다른 선물을 주더라고요. 아마 같은 선물을 받으면 또 그냥 한 번 되고 말면 되는데 이게 매달 다르다 보니까 사실 매달 더 퍼플이 됐을 때 기대감도 생기고 제가 12월 선물은 뭘지 하고 찾아봤더니 100자 이제 접시를 주더라고요. 이거 자체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맞는 혜택이라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마켓컬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좋은 가격에 받는다도 있겠지만 플레이팅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는 하얗고 플랫한 접시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알맞는 혜택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등급이랑 혜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멤버십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는 유료 멤버십이 있는데요. 코스트코나 아마존 프라임, 쿠팡, 로켓 와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까지 정말 다양한 유료 회원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멤버십 수익만 35억 달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가량이거든요. 멤버십 갱신율이 90%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트코한테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유료 멤버십이 된 거예요. 코스트코를 이제 기반으로 이런 빅 플랫폼들에서 유료 멤버십을 가져가는 형태가 작년부터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료 멤버십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서브스크립션에 대해서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작은 브랜드들도 유료 멤버십을 해보려는 시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스윗 밸런스라는 샐러드 가게에서 프렌드십이라는 5만원짜리 유료 멤버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00명 제한으로 그러니까 5만 원을 내면은 여러 가지 할인도 주고 샐러드도 무료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 가지고 샐러드를 주기적으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터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도 작은 브랜드인데 여기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되는 유료 멤버십을 설계해가지고 그게 한정 수량으로 했는데 솔드아웃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스윗 밸런스랑 세터 같은 경우는 유료 멤버십에 되게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작은 브랜드가 유료 멤버십을 내놓기가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안으로 또 다른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선물 포인트 제도예요. 치즈퀸이라는 치즈 플랫폼처럼 선물 포인트 제도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포인트 제도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5만 원을 미리 선불 결제를 해놓으면은 그 5만 원을 그 안에서는 선물 무료를 해드리는 부분인 건 거예요. 유료 멤버십은 내가 5만 원이라는 금액을 유료 멤버십에 쓰고 그냥 끝이라고 하면은 그 선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미리 결제를 해놓으면 그 안에서 내가 사먹고 싶은 치즈 다 사먹고 배송비까지 무료로 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오히려 심리적인 장벽은 굉장히 더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즈퀸이 이런 거를 영리하게 활용한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정말 젊은 브랜드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 엠베서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엠베서더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은 멤버십인데 SNS를 더 활발하게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주로 선별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홍보의 차원을 넘어서냐면 뭐 예를 들면 뉴트리그램이나 스윗 밸런스만 봐도 엠베서더를 하는 방식이 단순히 고객들한테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엠베서더끼리 모임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멤버십의 성격을 띤 홍보 차원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엠베서더로 선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품도 많이 드리고 고객이 입소문을 내는 그런 홍보대사로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커뮤니티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멤버십의 라이트한 버전으로 한 번쯤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떤 브랜드가 멤버십이 필요한지, 멤버십 단계는 요즘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멤버십별로 주면 좋은지를 알아봤는데요. 네. 더불어서 요즘엔 트렌드로 유료 멤버십이라던가 엠버서더 등 독특한 방식의 멤버십도 한번 알아봤어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브랜드마다
더 잘 맞는 멤버십 방법이 있기 때문에 CX팀에서 그걸 잘 간파하고 우리 브랜드에 더 잘 맞는 멤버십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멤버십 설계에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뤄봤으면 좋을 내용을 영상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네.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음. 저희가 다음 콘텐츠로 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